예이, 네, 잘 지내고 계시죠? 자, 오늘은요, 이재명 도지사님 관련해서 딱 3분간만 한 문장. 자, 이재명 죽지마, 제발! 이거 관련해서, 짧게만 제 생각을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이재명 도지사가 추석을 앞두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리셨어요. 페이스북에. 뭐라고 올리셨냐면, 우리 죽지 말고 삽시다. 이런, 단발마 같은 글을 올리셨습니다. 글이 짧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13살 때 그 아픈 경험, 뭐 극단적 선택으로 요즘 죽는 사람이 많죠. 일본 연예인들도 연거푸 2~3명이 벌써 죽어나간 것 같고, 지금 만나러 갑니다. 저는 뭐 보진 않았지만 한국 영화도 있었죠. 유명한 여배우였는데 어디 기부도 많이 하고 이랬다고 해요. 그런데 요즘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여러가지 이슈로 사업이 망하거나 또 올 여름 수재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가진 재산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됐다고 해봤자 모든 걸 잃어봤자 200만원, 완전히 집이 무너지면 1000만원, 이래가지고 뭐 어떻게 먹고 살겠습니까? 집 한 채 지는데 5천만원, 1억 넘게 드는데 그냥 죽으라 이 소리죠. 온갖 자연재난, 이런 불행한 사태를 거치게 되면 올곧이 그 책임은 개인이 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자, 그 부분은요, 이재명 도지사의 그 글은 제가 오른쪽에 같이 여러분들하고 좀 읽어볼 가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도지사가 요즘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 사업이 망한다든가 폐업을 한다든가 거의 뭐 먹는 것조차도 힘든 실직자도 많습니다. 물론 정부 공무원들이야 이런 게 그냥 정책적으로 그냥 빈말로 그냥 행정상으로 이렇게 접근할지는 모르겠지만, 이재명 도지사는 현장에서 이렇게 아비규환 정말 힘들다고 고함치는 도민들을 보면서, 그리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보면서 많은 생각이 좀 잠기신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뭐 이재명이가 국민들한테 좀 뭐 잘 보이려고 국민들을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조금 공무원인데 정치인인데 내가 조금 국민들의 이런 어려움, 자살하는 국민들, 어려운 선택을 하고 있는 국민들, 망해서 고통과 신음에 빠져 있는 국민들을 내가 좀 특별히 생각한다, 약간 정치적인 액션으로 이렇게 우리 죽지 말고 삽시다 이런 글을 올렸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이재명 도지사는 아마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했던 것 같아요. 자기 경험도 생각이 나고 해서 그래서 도민들에게, 국민들에게 드릴 말씀을 글을 올리셨어요. 이따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는 거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죠. 한번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하신 분들에 있어서는 이재명 도지사의 위로가 상당히 좀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전에 딱 한 가지만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해요. 자, 현재 더불어민주당은요, 대권 후보를 선택하거나 당 대표 최고위원을 선출할 때 어떤 식으로 대표라든가 최고위원을 선발하고 있냐면은요, 권리당원 투표하고 그 다음에 대의원 투표를 통해서, 그 다음에 국민 여론 조사를 통해서 선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대의원하고 권리당원 투표율이 거의 50% 이상을 차지해요.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자, 이재명 도지사를 대통령으로 만들고 싶습니까? 자, 친문 세력들, 그리고 이재명 지지하시는 이재명 지지자들과의 차이점이 뭔지를 아신가요? 저는요, 이재명 지지자들은 말만 졸라 많다, 이렇게 좀 악평을 좀 하고 싶습니다. 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려면은요, 엄청난 수의 지지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대충 이 집캔디 TV 시청자들, 그리고 김윤성 교수의 시청자들, 이 정도 수준 갖고는요 절대 대통령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도지사가 먼저 당내 선거라든가 당내 투표를 통과를 해야 돼요. 이재명 도지사가 아무리 국민적인 지지 여론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민주당 내 친문 세력들이 이재명을 컷오프 시켜버리면 이재명 도지사는 본선에도 못 올라가 보고 잘릴 수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바뀌었죠.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당대표가 되면서 최고위원도 싹 가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번에 뭐 권리당원이신 분들은 이재명 도지사의 대법원을 거치면서 권리당원 가입해라 이래가지고 가입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저도 그래가지고 이제 권리당원이 됐죠. 제가 이렇게 권리당원 할 이유도 없고 이렇게 정치적인 행위를 한 것도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도지사가 대법원에 가가지고 어떤 긍정적인 판결이라도 받기를 바라는 염원에서 민주당 내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나마 1000원씩이라도 권리당원 당원비를 내면서 권리당원 신분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결국에는 이재명 도지사가
대법원 선고의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지만 대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후에 대권 가도에서 경선에서 권리당원만 당내 경선에서 권리당원만 투표권이 있기 때문에 권리당원이 되어야지만 이재명 도지사를 본선에 올릴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당원을 가입을 했었죠. 자, 그런데 이재명 도지사를 응원하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권리당원은 가입하지 않으시고 당원에는 가입하지 않으시고 말만 졸라 맞는 이재명 지지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친문 세력들하고 차이점은 뭐냐면요. 친문 세력들은 상당히 전투적인 당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거나 또는 이재명 도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금 해로운 정책 반대를 제시를 하게 되면 이재명을 융단 폭격을 하죠. 그리고 이번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라든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돌아가면서 꽃다발을 배송한다든가 아니면 집회에 참석한다든가 아니면은 당원비를 내가지고 권리당원으로 많이 확보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당원 게시판에 의견을 피력하고 이런 식으로 정책 의사표시를 해가지고 추미애를 지키고 조국을 지키려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 반대 세력으로부터 약간 모함을 당하거나 공격을 당하게 되면 나름대로 근거를 만들어 가지고 이론을 제시해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고 정부 여당의 관료들을 지키기 위해서 친문 세력들인 대동단계라고 전투적인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눈에는 안 이롭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아무리 문재인 정부가 비판을 받고 욕을 얻어 처먹는다고 하더라도 최소 지지율이 45%, 50% 육박하는 것은요. 이런 친문 세력들이 트위터라든가 SNS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문재인 옹호, 정당한 근거, 논리를 만들어가지고 퍼뜨려주기 때문입니다. 물론 유시민이 같이 무슨 개몽군주니 많이 이런 헛소리를 해가지고 바람을 빼버리는 이런 헛소리를 하는 물론 사람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친문 세력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를 구성하는 내각 관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반면에 이재명 도지사를 응원하시는 분들은 물론 여론전에 나름대로 평범한 국민들의 대중적인 여론이 이재명 도지사 이런 선정이죠. 이재명 도지사가 추진하는 정책이 마음에 들기 때문에 동조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지 이재명을 적극적으로 응원해가지고 이재명을 지키자, 이재명을 대권 후보로 올려보자 이런 식으로 마음을 먹고 권리당원으로 가입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다. 그리고 당원 게시판을 보더라도 이재명을 옹호하는 논리는 상당히 거의 없다시피 하죠. 거의 99%는 문재인 옹호론, 이재명 공격 그런 논조가 상당히 당원 게시판을 점령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원들도 문파들 이런 문재인 지지하는 이 당원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당대표가 되고 최고위원을 선출함에 있어서 이재명 계열의 최고위원들은 다 탈락했습니다. 저는 뭐 정치인들 이름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최고위원에 출마했냐면 제가 신동군 하나는 알겠네요. 신동군, 김종민 의원하고 신동군, 노웅래, 그 다음에 양향자 들어봤죠. 이 사람 4명이 최고위원으로 선발이 됐고 이재명 계열인 소병일이라든가 한병도, 이원욱 같은 경우는요 다 탈락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재명 지지 세력들의 현 주소입니다. 아무리 이재명 도지사를 응원하고 지지한다고 하더라도요. 더불어민주당 내 이재명의 중심 세력들은요. 친문 세력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고 있고 이재명을 공격하고 있는데 수적으로 이미 딸린다 이것이죠. 다시 말하면 결론적으로 이 김종민이라든가 신동근, 노웅래 양향자가 대의원 투표에서는요. 밀렸어요. 이 소병일이라든가 한병도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리당원 투표에서는요 압도적으로 지지를 얻었죠. 권리당원이라고 하면 6개월 이상 당원비를 내고 당직을 유지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거야. 이재명 지지자들보다도. 이재명 지지자들은요 조금 핀트가 어긋나고 더불어민주당이 실망스러운 행태를 하면 탈당한다 그러고 내가 더불어민주당이 싫어가지고 지지 안 한다 그러고 이런 볼멘소를 하면서 탈당을 하죠. 자, 이런 게요, 이재명을 전혀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뭐, 자기가 뭐 잘난 척 하면서 말하죠. 더불어민주당 욕을 하고, 그러면서 탈당한다. 당원 안 한다. 자, 그런 게요, 이재명 도지사한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제가 오늘 말씀드려보려고 하는 것은요, 이재명 도지사를 대권 반열에 올리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이 꼴보기 싫어도 당원에 가입하셔가지고 6개월 이상 유지하셔야지만이 내년에 대권 가도에 이재명 도지사를 당권 경쟁 그리고 대권 후보 경선 본선에 올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로부터 아무리 많은 지지를 얻더라도
이것이 정당 민주주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도의사가 50% 이상의 당원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요, 아예 그냥 대권 후보 자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대권 후보, 유일한 대권 후보가 되고, 야당의 홍준표라든가 이런 야권 대표하고 1대1로 경선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대권 후보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재명 도지사가 아무리 길고 날아도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대권 후보가 되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이재명의 대권 행보는 그냥 거기서 끝난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 도지사가 이번에 안 되고 헌법 개정이 되고 나서 4년, 8년 하는 게 더 낫지 않냐는 생각도 들지만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헌법이 개정될 것 같지도 않습니다. 다시 말을 하면 신동군이라든가 이런 김종민 의원 같은 사람이 대의원 득표에서는 상당히 낮게 투표를 했지만 권리당원, 다시 말하면 문파 세력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가지고 당대표 최고위원이 됐죠. 반면에 최고위원회 이재명 계열은 단 한 명도 되지 않았다는 거, 이것을 이재명 지지자들은 명심하시고 밖에서 댓글로 아무리 지져봤자 더불어민주당의 대권 후보가 되려면 이재명 도지사를 대권 후보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백날 여론조사에서 압승해봤자 50% 이상이 권리당원 의견이 반영되고 대의원 의견이 반영되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컷오프 당하면 이재명 도지사는 아예 그냥 대권 후보로 나갈 수도 없다. 이 점을 좀 명심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들은 이재명 도지사가 주창하고 있는 국민기본소득 관련해서 보편적 지급, 이것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소득자산통합시스템 구축법이라는 새로운 법을 위반을 한다고 해요. 바로 이재명 도지사를 맹렬히 공격했던 신동군 의원이 이 법안을 위반을 한다고 해요. 이 소리는 이재명 도지사가 주장하는 보편적 지급을 억제를 하고 선별적으로 지급하는데, 이번에 핸드폰 2만 원 요금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도 선별하는데 수십억이 들었지 않습니까? 이 선별하는 행정 직원들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수십억이 들었어요. 이 2만 원 주는 데 있어서도. 그렇다 보니까 이 선별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자산하고 소득을 통합할 수 있는 이런 구축법을 아예 만들어 가지고 평소에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이런 국가에서 지원하는 이런 제도가 있을 때, 지원금이 있을 때 이 선별 비용을 전략해보자. 신동근 의원이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제안했다 이거죠. 선별적으로 하는 게 맞는데 이 선별 비용이 많이 드니까 이 선별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법을 마련해달라, 이렇게 김경수 도지사가 요청을 하니까 이 신동근 의원이 얼쑤구하면서 받아가지고 이재명 도지사하고 정반대로 가는 이 통합법을 제정을 하겠다 이겁니다. 이 뜻을 보면은요, 신동근 의원이 이재명 도지사를 맹렬히 공격했잖아요. 이 기본소득제도에 대해서. 아마도 이재명 도지사가 하는 거에 대해서 정반대로 가기 위해서 이 법을 아예 제정을 할 모양이에요. 이재명 도지사가 앞으로 대선 가도에 나갈 때 이 기본소득 관련해서 계속 주장을 할 것인데, 아마도 더불어민주당은 김경수 도지사를 대권 후보로 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고등법원에서도 무죄 취지로 나올 것이라고 크게 기대를 하고 있는 모양인 것 같아요. 그러나 현재 우려했던 대로 2차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됐잖아요. 현재 전통시장이라든가 골목 상권에는 전혀 온기가 들어오지 않는다고 해요. 현금으로 주다 보니까 그 현금을 다 어디다 썼겠어요? 먹고 쓰는 데 썼겠어요? 아니면 방세 내고 월세 내고 빚 갚는 데 썼을까요? 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현금으로 지급하면 경제 활성화 효과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게 증명이 됐지 않습니까? 현재 전통시장이라든가 중소상공인, 오늘 중소상공인 협의회도 했었죠. 이재명 도지사가 간담회도 했었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이재명 도지사가 오늘 또 간담회를 또 라이브 방송을 했었어요. 이만큼 현재 재난지원금이 지급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도움이 안 됐다고 합니다. 자, 영상이 좀 길어져서 그러는데요. 이재명 도지사 죽지마 관련된 내용은요, 이 영상 이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고요. 자, 이번 영상의 핵심 주제는 뭐냐면요, 이재명을 응원하고 지지하고 대통령으로 만들고 싶습니까? 자, 그렇다면요, 당원으로 가입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이 아무리 꼴보기 싫고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적, 외교적, 남북관계에 결함이 있다고 손치더라도 이재명 도지사는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으로서 더불어민주당의 대권 후보로 나가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이재명 도지사가 한번 대한민국을 한번 개조를 해보겠다, 변화시켜 보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신다면요, 그냥 일개 국민으로서 그냥 칭찬하고 좋아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요,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물론 댓글이라든가 이런 우호적인 여론 조성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지만, 우리 집캔디 시청자분들이라든가
이재명 도지사를 진짜로 한번 대통령으로 만들어 봐가지고 내가 한번 혜택을 좀 받아보고 싶고 좀 변화된 세상을 만들어 보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말로만 멈추시지 마시고 당원에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말을 하자면 대권 후보로 선출하는데 50% 이상이 당내 투표입니다. 대의원이라든가 권리당원 투표라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놨다고 해요. 그냥 100% 국민 여론 투표를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 그렇게 해버리면 더불어민주당의 권리당원이라든가 당원이라는 그런 제도를 존치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자, 우리나라의 정치는 정당 정치이기 때문에 정당을 구성하고 있는 당원이라든가 권리당원의 의사가 반영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재명 도지사를 응원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말로만 하지 마시고 더불어민주당이 꼴보기 싫더라도 당원으로 가입하셔야지만이 이재명 도지사를, 국민 여론이 아무리 좋아도 국민 여론은 50% 이하다. 나머지 50%는 더불어민주당의 당내 당원들의 의견이다. 이것을 명심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엉망진창일수록, 부패할수록, 개판일수록 제 개인적으로는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올바른 세상, 좋은 세상을 바라고 있습니까? 자, 말로만 떠들지 말고 행동으로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행동이 뭡니까? 바로 당원으로 가입하셔야 됩니다. 말로만 떠들고 말로만 짓거리고 말로만 유식한 척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재명 도지사를 대통령으로 만들고 싶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지금 당원으로 한번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리당원은 6개월이나 있어야지만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다음 대선은 얼마 남았습니까? 물론 1년 넘게 남았죠. 1년 남겨놓고 가입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대의원 의견도 중요한데요. 대의원은 뭐 충성심이 높아야지 된다고 해요. 뭐 지역 유지라든가 어느 정도 돈도 좀 있어야 되고 어떤 정당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석도 해야 되고 이러신 분들이 대의원이 된다고 합니다. 자, 한번 당원으로 가입하셔가지고 이재명 도지사에게 당내 발언권 한번 힘을 좀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원 게시판부터 해가지고 이재명 도지사가 어떤 위험에 처했을 때 적극적으로 SNS 여론전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친문 세력들, 우리 문파 여러분들에게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재명 도지사가 요즘에 문재인 대통령 많이 도와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왜 이재명 도지사를 공격하고 계시는 건가요? 이재명 도지사가 법을 어겼습니까? 뭘 어겼습니까? 자, 이재명 도지사가 추미애에 대해서 한마디 말도 안 했다고 하신 분들이 많았죠. 자, 이재명 도지사가 말 안 하니까 무혐의 처분 났지 않습니까? 이렇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재명 도지사가 추미애 아들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말했다가는요, 더불어민주당에 아주 큰 타격을 주는 겁니다. 이재명 도지사가 법조인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처리될지 어느 정도 짐작했으리라고 생각해요. 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무혐의 처리됐죠. 자, 조국 사건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재명 도지사가 조국에 대해서 말을 아끼고 있는 것은요, 그냥 정치인 이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생각은 조국은 처벌될 것 같아요. 조국은 처벌은 안 되더라도 우리 경심이 누나는 처벌이 될 것 같아요. 자, 이재명 도지사를 돕고 싶습니까? 지금 당원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자, 이재명 도지사가 추석을 이틀 앞두고 올리신 글, 우리 죽지 말고 삽시다. 자, 이 제목만 보고도 제가 가슴이 많이 아렸습니다. 이재명 도지사 같은 경우는 13살 때 소년 노동자로 일을 하면서 얼마나 수모를 당하고 얼마나 자괴감에 빠졌겠습니까? 그 어린 나이에. 그럴 때 스스로 죽고자 극단적 선택을 고려를 해볼 정도였다고 해요. 한번 글을 한번 읽어보시면 이재명 도지사가 쓴 책도 있었고 인터뷰에서도 그런 관련해서 내용도 말을 했지만 이번에는 글을 남기셨기 때문에 이재명 도지사가 현재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사업도 실패하고 폐업도 하고 먹고 살기 엄청나게 고난도 있고 이러신 분들이 많다는 것을 현장에서 이재명 도지사가 보고 듣고 느끼고 하신 것 같아요. 이재명 도지사가 남 듣기 좋으라고 내가 정치인이고 인기 좀 얻어보려고 이런 글을 쓰신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재명 도지사가 겉으로는 상당히 세고 날카롭고 억센 사람이지만 내면은 상당히 감수성 있고 마음이 여린 사람이죠. 저도 그렇고 상당히 이런 어려운 경험을 많이 거치신 분들이 이재명을 지지하고 공감을 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 연예인들도 그렇고 그분들이야 뭐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유명인이니까 언론에 보도가 되는 거겠죠. 그러나 일반인들, 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 일반 서민들 엄청난 자살률이라고 하죠. 우리나라가 전 OECD에서 1위라고 하지 않습니까? 병으로 죽는 사람보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그렇게 더 많다는 거 아니에요. 자, 이재명 도지사가 올린 글 한번 오른쪽에 띄울 테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죽을까요?
그 담벽, 자신 앞에 있는 이 담장을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거라는 그 낙담, 그 암울함, 이런 것 때문에 죽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요, 뭐냐면요, 자존감, 스스로에 대한 존엄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실망했을 것이라는 그런 자존감, 실망감, 이런 것 때문에 저는 죽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총 두 가지죠. 하나는요,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정말로 막다른 길. 두 번째로는 먹고 살만해. 그런데도 죽는 사람들이 많죠. 기업회장이라든가 어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죽는 사람들도 있고, 연예인들 돈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 사람들도 죽잖아요. 왜 죽을까요? 주변의 시선이라든가 자신에 대한 판단, 나는 올바르게 살아왔는데 그것이 와장창 무너졌을 때, 그럴 때 목숨을 끊게 되는 것이죠. 자, 이재명 도지사는 이 두 번째보다는요, 첫 번째, 먹고 살려고 바둥바둥 쳐봤다. 차상위 계층들 많이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정부로부터 도움도 못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일을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정부에서 도움도 주지 않아. 그런데도 어려워. 폐업하고 망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여건이라든가 그런 상황이 조성되지 않는 분들, 찾다 결국은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재명 도지사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수해도 많았고 재난도 많았고 코로나 때문에 엄청나게 손실도 많았고 폐업도 많고 망하신 분들도 많고 실직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재명 도지사 현장에서 그걸 보고 듣고 이런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마음 아파하면서 글을 남기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신 분들 오른쪽에 띄울 테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우리 죽지 말고 삽시다. 이런 긍정적인 멘트죠. 최근 코로나 이후에 자해나 우울증, 자살 신고가 증가했다는 기사가 내내 마음이 쓰입니다. 누구나 홧김에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지는 않아요. 벼랑 끝에 서 있다고 느낄 때, 이 세상 누구도 내 마음 알아주는 이가 없다고 느낄 때 극단적인 생각에 차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제가 뭐라고 함부로 말 보탤 수 있을까요? 코로나 블루라는 단 한 줄에 담긴 말 못할 사연들은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신 분들은 있겠지만 저 또한 어린 시절 하지 말아야 할 선택을 하기도 했어요. 자랑할 일은 아니지만 숨길 일도 아닙니다. 자, 여기에서 이재명 도지사의 자신의 어렸을 때 그 부끄러운 기억을, 어찌 보면 고통스러운 기억이죠. 그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14살 때 위장 취업한 공장에서 사고로 장애를 갖게 되었고 가난의 늪은 끝모르게 깊었습니다. 가난을 경험하신 분들은 엄청 많으실게요. 이재명 도지사를 왜 지지하십니까? 바로 이재명처럼 가난에 받고, 이재명처럼 굶주려 받고, 이재명처럼 역경의 삶을 살아봤기 때문에, 이재명하고 경험이 공유가 되기 때문에 이재명이 하는 말, 이재명의 정책, 이재명의 행동, 이재명의 욕짓거리, 이재명의 울분, 이재명의 격분, 이런 것들이 다 이해가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이재명을 지지하시는 분들은요, 저는 알아요. 이재명을 이해하는 거야. 이재명이 저렇게 욕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우리 가족 중에서도 엄마한테 욕하는 놈이 있다. 그래서 이재명이 욕이 이해가 된다. 경험이 공유가 된다니까요. 자, 이재명 도지사가 자기가 13살 때 장애를 얻고 나서 끝모를 가난 때문에, 엄청난 고통 때문에 죽을 결심을 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무 이유도 찾지 못했던 사춘기 시절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살 수 있었던 건 지역연대, 동네 사람들의 도움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계세요. 저를 살린 건 이웃 주민들이었습니다. 웬 어린 친구가 소면제를 달라고 동네 약국에서 소화제를 왕창 대신 줬다는 거죠. 엉뚱한 소화제를 가득 먹고 어설프게 연탄불도 피워보고 해서 40년 전 소년이 아직도 그때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우리 사회에 가장 큰 빚을 졌어요. 결국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서럽고 억울하고 그 다음에 캄캄해서 절망해도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게 하는 것은 서로를 향한 사소해 보이는 관심과 연대가 아닐까요? 제가 40년 전 받았던 그런 관심과 연대처럼 말이죠. 여기에는 함께 힘겨운 시대를 견디고 있다는 개인 간 연민의 마음뿐만 아니라 나아가 한 사회가 마땅히 해야 할 공적 책무도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더 많은 이들을 향하는 경제정책이나 복지정책이 그런 것들일 것입니다. 그 벼랑 끝에 마음을 모르지 않기에 간곡히 말을 건네봅니다. 우리 죽지 말고 살아봅시다. 아셨죠? 정말 고통스러우신 분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것을 한번 경험을 해봤어요. 그래서요, 물론 한번 죽음을 한번 시도를 해보신 분들은 결국은 자살한다고 해요. 왜냐면 계속해서 그 우울감이라든가 그 절망감에서 헤어나지 못하면요, 계속 시도하고 또 시도하고 결국은 죽게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재명 도지사 같은 경우는요, 그것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은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죠. 그런 경험이 있을 때 엄청나게 깨달은 바가 있었죠. 죽지 말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현재 엄청난 어려움과 위기에 봉착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자, 이재명 도지사의 이 한마디, 우리 죽지 말고 삽시다, 이 말에 한번 용기와 격려를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재명 저는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만들어 보고자 몸부림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한 번만 더 힘내 봅시다. 더 많은 분이 삶이 괴로워 떠나시기 전에 이 지긋지긋한 가난도 부조리한 세상도 함께 바꿔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 한 번만 더 힘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면서 경기도에서 현재 주관하고 있는 위기 상담 한라인 번호를 남겨주셨어요. 1577-0199입니다. 이런 말밖에 드리지 못해 송구하기도 합니다. 더 부지런히 움직이겠습니다. 공복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도지사가 경기도민들에게 잘 보이려고,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사랑해, 죽지 말고 힘내, 한번 쇼맨십 하려고 이런 글을 올렸을까요? 자, 이재명은 이렇게 죽어나가는 많은 뉴스를 보고서도 자기 경험, 그 극단을 치달았던 그 고통의 기억과 맞닿아서 도민들에게, 저도 이렇게 힘든 경험이 있었고 소년공으로서 10대 전반을 이렇게 소년공으로서 치열하게 살았다. 그럼에도 제가 이것을 이겨내고 이렇게 여러분들을 돕기 위한 행정가가 되어서 이렇게 동분서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더 한번 힘을 내서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우리 경기도민들을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자기 다짐, 자기 결심, 자기 확신, 자기 의지를 더 다지기 위해서 이런 글을 저는 썼다고 생각합니다. 이 글은요, 상당히 경기도민들을 감동시켰다고 생각해요. 이 글을 읽고 이재명처럼 산전수전 다 겪으신, 많은 고통의 인내의 삶을 겪으셨던 많은 분들이 이 글을 읽고 많이 울컥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재명 도지사 이 글을 읽고 저의 지난 그 역경의 삶이 생각이 나가지고 눈물이 좀 왈칵 좀 났어요. 자, 추석 임박해서 여러 가지로 만감이 교차하고 정신이 복잡하고, 또는 어떤 돈을 갚아야 되거나 돈이 쫄리거나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에 위기에 봉착하신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재명 도지사의 이 위로를 좀 받으시고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되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 어려운 그것을 극복하고 나서는요, 인생 별거 아니더라. 다 고만고만하게 살더라. 차라리 배째자. 인생에 대해서 너무 큰 부담을 갖지 말자. 조금은 짐을 덜어내고 좀 홀가분하게 살자. 이렇게 마음을 좀 비우고 좀 짐을 좀 덜어버리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에너지를 좀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 도지사는 이렇게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한 경기도민들을 위해서 자기 의지를 더 복돋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 도지사의 격려 더 열심히 하겠다고 합니다. 이재명 도지사의 1호를 기억하십시오. 자, 어떻게요? 우리 죽지 말고 살아봅시다. 네! 자, 이재명 도지사 파이트 파이트!